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 형용사절이 쓰인 구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문장이 단문이면 주종 관계가 없겠지만 문장은 복합적으로 주절이라는 게 있어. 요거 하나로 끝날 수도 있다고. 이게 주절이니까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겠지. 근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종속절이라는 게 따라올 수 있어. 그 종속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야. 종처럼 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앞에 명사절 배웠지. 그럼 I think가 일단 절이야.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접속사 that을 쓰고 he is which라고 하면 이것도 문장이잖아, 그지? 하지만 얘가 있었기에 얘가 존재하는 거잖아. 즉 주어 동사고 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당연히 얘가 주인이 아니고 얘가 주인이고 얘는 얘 때문에 따라온 종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주종 관계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써볼게. When I eat pizza, 내가 피자 먹을 때 he came in. 피자 먹을 때 그가 들어왔다. 어떤 게 주인이야? 요게 주인이고 얘는 부사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 그지? 그럼 주종 관계야 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명사절이고 얘는 부사절인데 주종 관계에서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종속절의 개념이 세 가지라고. 방금 앞 단원에서 배웠던 무슨 절? 명사절이 있는 거야. 네 가지 있었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저기 분사구문 내가 정리했을 때 시간, 이유, 조건, 양보에 그 접속사가 붙으면 나머지 문장을 수식하는 거. 요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게 지금 제목이 형용사절이잖아. 형용사는 뭘 꾸미지? 명사. 그게 선행사야. 형용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관계사절이야. 그러니까 여기 관계사라는 건 이 안에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 다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가 되게 필요한데 1학년이니까 주절과 종속절. 만약에 이걸로 끝나고 온점이 찍히면 그냥 이건 주종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접속사를 위시로 해서 다른 주어 동사 문장이 곁들여지면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하지만 문장은 두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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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는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명사절에서는 네 가지 that, if나 whether, 의문사가 접속사 되는 거야. 의주동에서는.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what. 선생님 그럼 관계사절도 관계사가 접속사가 되나요? 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속에 뭐도 있는 거야.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른 대명사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가 주절과 종속절이 뭐냐 그러면 주절은 문장이고 그 문장의 보탬이 되는 또 다른 절이 종속절인데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차례로 우리는 요거 배웠고 요건 아직 단원이 안 나왔지만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울 때 설명을 했고 요게 이제 요번에 마지막 남은 종속절 중에 하나야. 관계사절.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다 들어있어야 돼. 뭐 쫄지 마. 중학교 때부터 관계대명사는 다 배웠을 것이고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는 다 배웠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고등부 개념에서는 관계사 속에 뭐 있다? 관계대명사면 접속사도 들어있고 대명사도 들어있는 게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는 뭐겠어? 접속사와 부사가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관계사 속에 뭐 있다? 접속사 들어있다. 그것만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종속절 형용사절 들어갈 거야. 자, 1번 예문부터 볼까요? 왼쪽에 제목이 관계대명사 후야. 해석만 할 거야. 왜? 관계대명사 후라는 건 니네 졸라 배웠어. 관계대명사 위치, 후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그치? 자, 후는 주격일 때 나오고 보통 선행사가 사람일 때 이런 건 생략하자. 그래서 케이트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문장 끝났고 그리고 모든 여름에 그냥 부사야.
그는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됐니? 사람들을 의사니까 treat는 다루다 말고 치료하다의 뜻이 있어. 자, 이번 단어 목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후가 관계 대명사. 자, 근데 좀 아까 쌤이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정리해 줄 때 관계 대명사 속에 뭐 있다고? 접속사가 있어. 그래서 이걸 있잖아. 슬쩍 이렇게 바꿔볼까? 요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제 설명이 맞지. 이 앞에 and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왔어. 근데 who를 위시로 해서 다시 한번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접속사 어디 있냐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who 자체가 접속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사하고 대명사까지. 이 대명사는 누구의 대명사야?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맨 여름에 그는 아프리카로 갔다.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너무 가난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니네가 이해할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개념은 들어있지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요거 있을 때뿐이야. 컴마 찍히는 걸 뭐라고 했지?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지금 컴마 없었지? 개념은 이거지만 이걸 end day로 바꿀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찍혀 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했을 때 who가 없다. 그럼 end만 쓰면 안 되고 end day. 또 day만 써도 안 되는 거지. 알겠니?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 쌤이 대명사를 쓸 때 뭘로 썼어? 뒤에 동사니까 주격으로 썼지.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야. 그 얘기는 늘 했던 것처럼 관계 대명사절은 뒷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왜? 뒷문장에 있어야 될 주어든 목적어 등을 끌어와서 대명사로 포함하고 있거든. 개념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건 개념이야 개념. 요거 실제로 이렇게 여기선 바꾸는 거 아니야. 컴마 없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말로 정의하면 그거지. 관계대명사의 격은 뒷문장이 어디가 불완전하냐로 이름이 붙여진다. 됐니? 근데 요즘 계속 배운 게 뭐야? 부사절은 완전해 불완전해. 그러니까 관계 부사절은 또 격이 없는 거야. 뭔가 빠져야 무슨 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관계 부사절은 주격, 목적격 이런 말이 없는 거야. 오로지 관계 뭐만? 대명사만. 됐니? 왜? 명사는 문장에서 뭐 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그게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해지겠지? 그럼 선생님 복격도 있어요? 있어. 주격, 목적격을 주로 배우지만 만약에 뒷문장이 불안한데 뭐가 없으면 보어가 없으면 복격이라는 것도 있어. 오케이? 잘 안 나오지만 있긴 있어.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 투투용법은 알지? 뭐 하기에는 너무 가난해. 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가난한 누구들. 일단 정통법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꾸미게 되지. 즉 관계 대명사절은 선행사를 꾸밀 수밖에 없어. 선행사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 명사 꾸미는 게 뭐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야. 자, 그리고 좀 깊이 공부해보자. 그렇다면 형용사라는 것은 형용사 절의 개념과 똑같으니까 형용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이제 익숙하지? 한정과 서술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 그럼 서술부터 얘기해보자. 이게 문장에서 형용사가 뭘로 쓰이는 거야? 보어. 즉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야. 얘는 그냥 명사만 뭐 해주는 거야? 얘는 답할 수 있어. 그럼 관계사는 한정이야 서술이야? 한정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 맞는데 그럼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야. 오로지 관계사절은 무슨 역할만 한다? 한정. 그럼 한정이라는 건 명사 꾸미는 거고 꾸민 말이니까 빼도 문장에 지장이 있어 없어? 그래서 관계사절은 빼도 문장의 구조는 망가지지 않아야 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가로친 관계사절을 빼면 이게 해석이 좀 부족해지긴 하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고. 맞잖아요. 여기까지만 번역해도 매 여름에 아프리카 갑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부연설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결국 people을 꾸미는 한정어만 쓰인다. 관계사절. 이건 관계 부사절도 마찬가지야.
빼도 그거 중요한 거야.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문장들이 길어지잖아, 그지? 그럼 이제 한정이라는 건 그래. 사실은 FM대로 번역하면 사람들을 돌보러 간다.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꾸민말 있으니까 병원에 가기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형용사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말에서 관용어라고 그러나? 앞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번역하고 이걸 나중에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보면 불편하다고. 왜? 관계사 있으니까 냅두고 이거부터 그래서 병원 가기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와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독해할 때는 이 개념을 쓰면 돼. 어떻게 선생님 해석하는 거 봐봐. 매 여름에 그는 아프리카에 갑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병원 가기에. 그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 2번 해석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선행사를 2번 해석하게 되거든. 자 봐봐 다시. 매 여름에 그는 아프리카에 갑니다. 돌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번 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그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보다 긴 문장도 한 번 쭉 읽고 독해를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요거 앞으로 연습해야 돼. 그래야 실제로 고2, 고3 올라가면 한 문장이 6줄짜리 막 이런 거 나오면 언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다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쓰는 거 나온 건데 마지막으로 배운 거 복습만 하자. 그럼 저 후 생략할 수? 없어요. 없지. 하지만 니네 배운 거 있어. 주격은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플러스 뭐?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빼면 돼. 가끔 그래서 이런 거 본 적 없어? 가끔 이거 이제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이야. 명사가 있지. 근데 여기에 형용사가 있을 때가 있어. 원래 형용사 앞에 있어야 되잖아. 이거 다들 못 빠진 건 줄 알아? 노비 아니고 관비야. 이거 개념 익혀보자. 앞에 people이 있어. 자, 원래 두려워하다가 be afraid of. who are afraid 형용사란 말이야. afraid of 어쩌고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빼버리니까 바로 형용사가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더 중요한 거 간다. 명사가 있으면 얘가 하면 분사 누가 꾸민다? ing. 얘를 하면 pp 꾸민다고 했지? 이거 배웠지? 이거 무조건 관비 빠진 거야. 예를 들어 볼까? A boy 자동사로 쓸게요. Who is swimming in the pool. 이거지? 이렇게 돼요. 분사가 수식한다. 수동이라 볼까? A box. 물건이니까 which is made in Korea. 이거 관계사절이잖아. 빼고 났더니 누구만 남았어? PP만 남았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수업할 때 요거 얘기하잖아. 명사 뒤에 ing, pp 있잖아. 이거 무조건 가운데 관비 빠진 거야. 그래서 이 문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써놓으면 이게 뭐야? 능동이지. 제대로 다 써놓으면 수동태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다 매치가 된다. 거기까지.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또 같은 얘기 반복할 테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또 계속 들어봐. When people. 두 번째는 왼쪽에 제목 보니까 관계대명사 whom이라고 돼 있거든. whom 하면 무슨 격이었어? 아까 네 공부 선생님 얘기 앞에서 잘 들었으면 뒤에 불완전한데 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말로 할게. 아까처럼 그런데 그것은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이러면 되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봐봐. 일단 전체적으로 나누면 이게 지금 관계사절이 아니라 전체 끊어진 거는 여기 when이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럼 니네가 주절 종속절인데
종소절 중에서 얘는 무슨 절?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럴 때 요런다라는 내용인데 부사절도 완전해야 되지. 그 완전한 절에 여기 관계 대명사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whom 자체는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에서 뭔가 불안해야 되지. 불완전해야 되지. 뭐가 불완전인지 봐봐. 그들은 do not foresee 예상하지 않는다. 잘 봐야 돼. 주어 부정어로 동사야. foresee는 예상하다. 예상하다 목적어 미팅이야. 미팅이야? 선생님 주동목 다 있는데요? 잘 봐봐. 미팅 자체가 준동사지. 그럼 얘가 지금 foresee의 목적어로 쓰였지만 이게 또 동사의 성질이 있잖아. 그럼 여기 meet가 타동사니까 이 미팅이 목적어 명사도 되면서 다시 동사 짓거리 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는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앞에 있는 someone이야. 됐니? 그럼 여기 부사절 해석해 볼게. 사람들이 상호작용합니다. 누군가와. 근데 그 누군가를 그들은 만나기를 뭐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예상하지 않습니다. 됐니? 근데 다로 끝나면 안 돼. 누가 있으니까. when. 이럴 때. 어떨 때야? 사람들이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할 때야. 근데 그 사람들을 그들이 다시 만날 거라고 뭐하지 않는. 예상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뭐니? 다음번에 다시 안 만날 사람을 만나서 뭐 할 때? 상호작용 할 때. 가원이하고 스님하고 상호작용 한단 말이야. 얘가 속으로는 지금 씨발 왜 이래 이런 건데 내일 또 수업 내일 모레 또 수업 와서 만나야 돼. 선생님하고 만날 게 예상이 돼. 그럼 얘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나가는 아저씨야. 다시 만날 일이 없어. 지나가다가 이러면 어쩌래. 우리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달라. 또 만날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랑 다시는 만날 것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가 달라. 그럴 때 어떻느냐 주절. 그들은 이유가 없다. 얘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리틀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리틀 부정이야. 그냥 약간이라고 하지 말고 리틀이 작은이라고 번역될 때는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안 할 때 그게 작은 인디안이야. 리틀 인디안 이런 거. 리틀 보이 이럴 때 빼놓고 이렇게 동사 뒤에서 나오면 없다. 그럼 이게 뭐야? 그들은 이유를 가진다 안 가진다? 이유 없다는 거야. 무슨 뭐 할 이유가 없어? 투부정사 수식. search for. 찾을 이유가 없다. 긍정적인 자질들을. 퀄리티는 자질이야. 다시 안 볼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긍정적 자질이 있는지를 따져 검색해 봐야 된다고? 그럴 필요 없어. 안 볼 사람인데 뭐. 하지만 계속 볼 사람이면 어때? 강한이가 군대에 간다. 고참들하고 계속 봐야 돼. 그럼 뭐야? 나쁜 것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공간에서 생활을 계속하려면 억지로라도 고참에 뭘 찾아야 돼?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이건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니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야? 보면서. 그래서 요거 이제 수능 지문에 나왔던 심리학 문제인데 니네 병원 가봤지? 근데 병원 의사가 돌팔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 별로 없을걸? 왜냐하면 내가 가서 의사를 만났잖아. 그 의사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야. 근데 의사님을 딱 만났잖아. 그럼 우리는 이 의사와 계속 치료 과정에서 만나야 되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의사가 하는 돌팔이 같은 얘기는 안 들리고 기가 막힌 얘기만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막 불화를 쳐도 우리는 뭐해? 믿어. 그래서 병원 갔다 오면 대부분 뭐라 그래? 의사들이 짱이야. 엄청 나한테 잘해줘. 잘한다고 느끼는 거야. 불과 진료 5분 받는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만나고 의지해야 될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응?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불화를 잘 쳐.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렇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명의같이 느껴지지 않아? 아닌가? 그게 안 느껴지면 사이코패스다 이 말이야. 자, 주격, 목적격이야. 목적격이니까 관계대명사 누굴 썼어? whom을 썼어. 근데 배웠지? 목적격은 뭘로 그냥 써도 돼? who 써도 돼. 알겠니? 그리고 뭐도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 봐봐. 주격은 명사 다음에 왜 생략은 안 하는 줄 알아? I have a robot이 있어. 명사 나왔지, 그지? 근데 이 뒤에다가 주격으로 써볼게. Which has many abilities. 자, 여기서 이걸 만약에 떼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장을 잘 못 읽을 수 있냐면 나는 로봇을 가진다 그랬잖아? 로봇은 가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없어지면 이게 동사다 보니까 그리고 선행사가 명사다 보니까 생략하면 이렇게 주어동사인지 이렇게 주어동사인지 읽는 사람이 불편해. 그래서 써주자 이 말이야. 제대로 끊을 수 있도록. 근데 목적격 볼게. 똑같이 I have a robot. 로봇 나왔지? 그럼 여기서 which가 나오고 he bought me 나에게 사준 이렇게 되잖아? 없애봐. 로봇 he는 딱 나눠진다니까. 그냥 봐도 이게 붙는 게 아니라는 게 티가 난다니까.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거야 목적격은.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니까 자칫 선행사 주어 동사로 착각하기 쉬우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지우지 말자라고 한 거야. 근데 얘는 목적격이니까 당연히 뭐 나오겠어? 주어 나오겠지. 주어 품사 뭐야? 명사. 얘도 뭐야? 명사 붙는 거 좀 끊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지워도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간? 그래서 지우는 거야. 아무도 안 알려줬을걸? 왜 목적격이 생략할 수 있는지? 이런 이유야. 명사는 티가 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근데 주격은 선행사 명사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그걸 주어 동사로 보기가 쉬우니까 착각 안 시키려고 오게 된 거야. 됐니? 자, 이제 잡놈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잡놈. 잡놈이 뭐야? 잡놈의 개념이 뭐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어? 대시야 대. 대는 내가 왜 설명을 안 했어? 주격 사람일 때도 대. 사물일 때도 대. 목적격 사람일 때도 대. 사물일 때도 대. 이따 배우겠지만 관계 부사도 대으로 바꿔 있어. 대은 아무 때나 다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대은 배제하고 해야 돼. 알겠어? 다 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넘어갈게. 사람들이 누군가 상호작용을 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을 그들은 다시는 두 번 해석했지 선생님이 다시는 본다고 다시 만날 것을 예상하지 않는데, 그럴 때 그들은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특징들을 찾아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내려갈게. 3번에 보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 관계 부사. 어떻게 보면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명사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라고. 뭐? 사람 아니면 사물이야. 그래서 who나 which밖에 없는 거야. whom도 있겠지만. 그렇지? 근데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뭐? Where? When? Why? How가 있어. 기본 개념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 where이 쓰였다는 건 관계 부사절인데 일단 뒤에는 뭐 나와야 돼? 무조건.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선행사가 각각 이제 여기다가 선행사 쓸 거야. 기본 개념은 더 플레이스야. 이게 장소란 뜻이잖아. 근데 where도 장소를 의미하지. 이건 가능해. 가능해.
둘 다 지우면 이상하겠지만 어차피 where이 장소를 뜻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선행사가 장소라는 의미의 place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요런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뭐 있겠어? 더 뭐 room이라든지 더 house라든지 뭐 이런 게 올 수 있겠지. 또 등등 많지? 장소를 뜻하는 단어들이 그지? 빌딩이라든지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선행사로 쓰는 것과 이거를 선행사로 쓰는 게 차이가 뭐야? 뭐 그러겠지. 이것은 내가 공부하는 장소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건 내가 공부하는 방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있지. 그때만 바꿔주면 돼. 그냥 내가 여기 내가 뭐뭐 하는 대야. 대야. 우리말로 그거잖아. 나 공부하는 대야. 나 노는 대야. 그 대야로 쓸 때는 굳이 플레이스를 안 써도 된다고. 근데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선행사를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떤 애들이 중요한 게 더 룸이 나왔다고 해서 플레이스가 나왔다고 해서 where이냐 which냐에서 무조건 플레이스 쓰면 안 돼. 왜? 이게 되려면 뒷문장이 뭐 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어. 그래서 I like만 나오면 뭐 써야 돼? which를 써야 돼. 오케이? 근데 I study English 이러면 주동목 다 있지? 이러면 where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장소의 선행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관계부사는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뒷문장이 어떤지를 봐야 돼. 완전한지를 봐야 된다. 되니? 시간도 마찬가지야. 생략할 수 있는 기본 단어가 뭐겠어? 이거라고. 타임이 여기서 시간이 아니고 때 이런 뜻이야. 때. 근데 when이라는 게 바로 아까 장소 이런 것처럼 때 이런 말은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더 타임이면 생략할 수 있어. 물론 더 타임이 선행사가 있을 때 when도 지울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써도 된다는 얘기야. 둘 다 써도 좋지만. 하지만 그게 어떤 시간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더 데이. 그 날이다. 이게 그건 뭐야? 그 해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내가 공부하던 때, 이게 내가 공부하던 해, 내가 공부하던 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정도의 의미만 추가된다고 보면 돼. 됐니? 그래서 얘는 생각해보면 이 두 개의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다양할 수도 있지. 기본 디폴트 값은 이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 month가 나올 수도 있고 그지? 그런데 색깔 바꿀까? 이 Y는 선행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니? 더 reason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누굴 보통 많이 빼겠냐어요. 긴 거 빼지. 철자가 하나라도 긴 거 빼니까.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That is the reason why를 줄여서 That's why. That's why. 그 구문이 나오는 거야. That's the reason 이렇게는 잘 안 써. That's why 이렇게 많이 쓰거든. 자, 얘는 뭐겠니? 방법이니까. 얘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런데 뭐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문법엔 틀린 게 아닌데 왠지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들이 있어. 언어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the way how가 원래 맞아. 이 가로친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되고 다 써도 되는 거잖아, 다들. 좀 유치하지만 the reason why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왜인지 모르겠어.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연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은데 the way how는 붙여 쓰지 않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도 오랫동안 고착되다 보니까 문법이 됐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돼. 하지만 둘 다 같이 쓸 수는 없어. 요것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어떻다고?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지워도 돼. 근데 얘는 다 쓰면 안 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돼.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문제로 많이 나왔었을 거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이게 관계부사인데 싹 다 대잡놈이라고 그랬지. 대수로 다 바꿀 수 있거든. 대수로 바꿀 수 있어. 이걸 다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how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눈이 졸려? 선생님 얼굴이 창으로다 이렇게 생각해. 너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머리도 하고 왔는데. 너무 잘생긴 선생님하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이야, 이 사회생활 잘하겠는데. 자, 이러면 관계부사절 완전하지. I make a plan. 나는 계획을 만든다. 그럼 해석이 이게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나는 뭘 한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 거야. 되니? 다 된다 그랬지.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둘 중에 하나 써야 되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얘를 이게 맞냐고 물어본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how만 안 돼. 대수를 바뀌면 써도 돼. 이게 영속고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다음 주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르시오. 이거 맞는 건데 애들이 아이씨 이거 how 안 되니까 바꿔도 안 되지. 이거 틀린 거. 약간 맞는 거다. 하나 더 말해줘.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요거 이제 기본 개념이니까 좀 잘 들어봐. 빈 데다 쓸게. 관계 부사절이 왜 완전하고 왜 만들어지냐면 이런 거야. 이것이 방법이다. 이거거든. 나는 만든다 어떤 계획을. 이거 완전하지. 근데 니네 그 방법으로 할 때 전치사가 올 것 같아. 여기다가 그냥 더 way만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그 방법을 보이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뭔가 뜻이 나는 계획을 세운다. 그 방식 을이나 은이 아니고 뭐야? 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게 전치사거든. 그럼 무조건 외우면 돼. 방법으로 할 때는 in이야. 그러니까 in the way가 그 방법으로야. 그 방법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로만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다고 치고 and 같은 게 있다고 치고 이 접속사와 여기 나왔던 말 이것을 합쳐서 관계 대명사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처음에 배웠던 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이게 and야. 고쳐볼게. 이게 it이야. 이 it이 뭘 받는 대명사지? 더 way 받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둘을 합치면 뭐가 돼야 돼? 관계. 대명사야 이거는. it이 대명사니까. 오케이? 그러면 둘을 합쳐서 뭘 써야 되느냐? 얘네 전치사 뒤에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전치사에. 목적어. 그래서 it and 지우고 사물이니까 which만 쓸 거야. 그럼 뒤에가 왜 불완전해지지? 누구만 덜렁 남으니까. 전치사만 남아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격은 그래서 뒤에 전치사만 남을 수 있는데 이 전치사가 쓸쓸해 보이니까 여기다 안 쓰고 어디다 쓸 때가 있어? 이렇게 쓸 때가 있지 않겠어? 이 위치?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자, 근데 저기랑 비교해. 똑같은 문장인데 in까지 보내버렸어. 이 위치 자리에 누구야 원래? how는 못 쓰니까 that을 써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 줄 알아? 관계부사 how는 같이 못 쓰지만 that을 쓰거나 아니면 무조건 in이야. 왜? 방법으로가 in the way였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관계부사는 how는 특히 마지막에 how는 how만 못 쓰는 거야. that이나 in이치는 쓸 수 있어. 근데 how랑 대등한 개념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더 왜 있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는 안 쓰면 안 돼. 써줘야 돼 이럴 때는. 물론 이건 둘 다 뭐 할 수도 있어. 생략하면 그냥 누가 빠진 걸로 이해하면 돼. 그냥 how가 빠진 걸로 이해하면 되고 써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누구만 안 된다? 이 자리에 how를 쓰면 안 된다.
알겠어? 여기 이제 고등부에서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는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야. 알았지? 그냥 관계부사가 이런 거야. 머릿속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인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럼 나는 서울이다가 되잖아. 근데 위에 거는 나는 여기에 있다가 되지. 근데 뭔지 알아? 이게 품사가 부사야. 여기 저기 하는 건 부사야. 얘는 뭐지? 서울은? 명사야. 그지? 그럼 전치사잖아. 전명이 뭐가 됐어? 부사 됐지? 그럼 전 관계명은 뭐가 되겠어? 전명이 부야. 전 관계명은? 관계부사. 오케이? 그래서 이 이니치가 이거랑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저 where도 뭐가 될 수 있겠어? 관계부사잖아. 그럼 부사가 뭐랑 같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이 where도 뭔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지 않겠어? 어? 장소의 전치사 뭐 있어? 무슨 위치? in 위치? on 위치? at 위치? 뭐 between도 돼야 안 돼? 장소 아니야? 그지? 심지어는 어디로 할 때 to 위치도 있어. 또 뭐 있어? from 위치도 있어. 요런 거 플러스 위치로 때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건 간단해. 시간은 니네 전치사 3개를 써. 시간 나타낼 때. 뭐 쓰지? 하루면 on. 시각엔 at. 점점 커지자. 하루면 on. 이틀 이상이면 in 쓰잖아. 요거 플러스 위치로 보통 바뀌어. 오케이? 그런데 얘는 더 심플해. y는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위치? 이유를 나타내는 for 위치밖에 없어. 얘 아까 무슨 위치라고? in 위치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알겠어? 관계 대명사절은 뒷문장이 없다. 불완전이야. 관계 부사절은 어떻다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같은 거잖아. 어때야 돼? 완전해야지. 알겠어?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모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나? 돼. 관계부사는 다 해당되는 전치사가 있잖아. 장소든 시간이든 이유든 방법이든. 잘 들어. 관계부사는 뭘로 가능해? 100%. 여기 들어놓기만 해. 관계부사는 100% 뭐가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가능하다고. 근데 거꾸로 이걸 고치는 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말로만 설명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고쳐낼 때 뭐에 해당돼야 돼?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해당이 돼야 바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 써볼게. This is the key. 이건 열쇠다. I have been looking for it이야. 찾아오고 있다. 그럼 좀 겹치는 게 뭐야? 열쇠랑 얘지. 지우고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여기다가 위치를 썼어. 누가 남았지? for까지 보내면 무슨 위치가 돼? 위치 되지?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요거 관계부사를 바꿔봐. 열쇠가 장소야 시간이야 이유야 방법이야. 안 되지. 무슨 이유야? 열쇠가 무슨 이유야? 아무것도 해당이 없다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야. 관계부사가 안 바뀐다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선행사를 바꿔볼게. 이렇게 바꾸면 이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찾아오던 집이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또 for which가 될 거야. 집을 찾아왔으니까. 이때는 집이 장소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아까 얘기한 걸 되짚어서 얘기할게. 관계 부사는 싹 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근데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는 없는 거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 되는 조건은 장소, 시간, 이유, 방법에 해당이 돼야 바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어! 우리 귀여운 귤이 잠 깨워주려고 내가 어? 나의 굴욕적인 표정까지 보여줬어. 고릴라 자세. 가은이는 선생님의 재롱을 입을 딱 벌리고 보고 있네. 저렇게까지? 내가 니네 공부시키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우리 와이프가 이 집까지 하는 걸 알라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쌤이 그냥 예문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를 배우지만 나는 영어 공부에서 이것저것들이 어떻게 relation, 관계되느냐를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오늘 관계사 배웠으니까 관계사만 알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 영어 공부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에 또 이게 종속절이고 또 이게 관계 부사인데 관계 대명사랑 연관이 되고 뭐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이라는 개념도 니네가 이걸 다 기초적인 걸 배워왔으니까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건데 앞에 싹 날리고 그냥 오늘 수업을 처음 듣는 애가 있다고 쳐봐.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이 현상이 이제 지금 판판이 놀고 있는 애들, 방학 동안에 판판이 놀다가 3월 2일부터 학교 가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는 애들은 니네 같은 애들 다 하고 올 거잖아. 학교에. 그럼 학원 다니는 애들은 따로 모아놓고 안 다니는 애들 따로 나누어서 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하지 않는다니까. 얘네 보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있다 그랬잖아. 항상 잘하는 쪽에 맞춰서 그냥 나가. 그래서 니네가 못하는 애들은 고등부 수업 들으면 선생님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잘하는 애들에 맞춰가지고 쭉 나가잖아. 못하는 애들은 뭐야 선생님 자기만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갔어. 야 해석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니네들이라고.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은 해석만 해주고 넘어가면 뭐야 해석만 했어.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야. 있다고 이제 보라고. 이제 고등부 나와서 영어 수업 끝나면 우리 선생님 해석만 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니들한테 물어볼 거라고. 야 어디 학원 없냐? 다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친구를 소개해서 데려오겠지. 내가 걔네들이 안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늦게 온 아이들은 절대 니들을 앞설 수 없어. 이미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항상 보면 3학년 때까지 끝까지 남는 애들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같이 하는 애들이야.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입생이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신입생이 들어와서 버틴다는 건 이전에 다른 학원에서 기초를 잘 잡고 왔거나 아니면 뭐 독학으로도 어떻게 마련해 오는 애들이지. 아무 그런 애들 데려오지 마.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야 니네 학원 재밌어? 우리 쌤 되게 재밌어. 막 고릴라 자세도 하고 막 그래. 나도 거기 가봐야 되겠다. 영어 잘 가르쳐. 그럼 니네들은 아니까 잘 가르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오면은 뭐야 너 잘 가르친다며? 쉽다며? 관계대명사 쉬운데? 야 관계대명사 뭔데? 늦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렇지 않냐? 먼저 배운 니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개할 때 신중하게 다른 데서 기초라도 좀 쌓은 애들을 데리고 와야 선생님이 좀 덜 곤란하다. 단어 시험 봤더니 50개 중에 2개 맞는 애를 어떻게 가르쳐? 힘든 거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힘들어도 좀 참아낼수록 학교 생활이 편해져. 아니 다른 수학이나 과학도 공부할 게 진짜 수학 진짜 어렵잖아. 과학도 어렵고. 근데 영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영어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늘. 쉽게 그냥. 쌤이 오전에 1시간씩 꼭 수영을 하고 오거든. 나한테 수영 강사가 상급반으로 옮겨서 뭐 대회 한번 참가 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저는 수영이요 그냥 평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대로 계속 평생 할게요. 뭐 그랬더니 강사가 참 욕심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난 목적이 대회 나가는 게 아니거든. 내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나는 영어 공부하듯이 그냥 눈 뜨면 그냥 가. 뭐 오늘 가서 뭘 배워야지. 나 수영 언제? 우리 와이프는 그래. 언제 잘하게 돼? 언제 나도 대회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난 안 그래. 그냥 눈 뜨면 샤워. 일상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강사가
그렇게 나는 일상처럼 했는데 강사가 나한테 대회를 권하는 건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난 수영 배운 지 딱 1년 됐어. 그랬더니 어떤 강사가 지나가다가 옆에서 봤나 봐. 그러더니 우리 강사님이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강사님이 하루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 그 사람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내가 수영하는 거 딱 보더니 실화야. 그러더니 끝나고 나갈 때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수영하고 오셨죠? 그런 거야.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때가 8개월 됐을 때요. 저 여기서 수영 난생 처음 배워서 8개월 됐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니네한테 교훈을 주려는 건 나도 아직 나이가 38밖에 안 됐지만 니네보다 나이 많은 나도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 언젠가 되겠지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 정말 꾸준한 건 무서운 힘이야. 근데 가성비 노리고 한 방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문제야. 이게 한탕주의. 학원 찾는 애들 주변에 친구들 보면 나 영어 진짜 못해. 나 수학 진짜 못해. 야 거기 좋아? 거기 좋아? 그러면서 기대치를 어떻게 갖고 오는 줄 알아? 거기 가서 한 달, 두 달만 빡세게 하면 진짜 영어 성적 오르겠지? 이 기대를 갖고 오는 거야. 니네는 이렇게 벌써 시험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언제 와? 시험 한 달 전. 시험 봐야 되니까 학원 좀 다닐까? 어디 잘 가르치냐? 그 선생님 잘 가르쳐. 딱 왔어. 뭐야?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 별로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니네가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니까 너네들이랑 나랑 별 차이 없나? 차이 많아. 많이 했어 니들. 내 수업을 알아듣잖아 지금 최소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한 줄만 더 보고 쉽게. 여기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한 거거든. 그럼 니네 이제 벌써 얼마나 실력자들이야. 선생님 그럼 이게 관계부자들이고 미안하다. 이게 관계부자가 아니네. 요거 말고 지금 6번 먼저 봐. 6번. 여기 when이 있잖아. when. 그럼 지금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원데이로 나온 거야 지금. 원데이로 선행사가. 그지? 그래서 괄호를 열고 어차피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어떤 날 그 어느 날에 이렇게 번역하면 돼. 자 우리 하루를 뭘로 쓴다고 그랬지? 전치사를 하루. 시각은 at. 하루면 on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 생일이 할 때도 on my birthday야. 근데 이틀 이상이면 in 쓰는 거야. 그래서 내 생일날 in my birthday 이렇게 쓰면 생일이 하루가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요일도 뭘 써 앞에? on 쓰지? 연도 뭐 써? 2026년은 하루가 아니잖아. 그래서 in 쓰는 거야. 여름이 하루냐? 그래서 in summer. on summer 쓰면 여름 하루 만에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외워도 편하잖아. 그래서 무슨 위치? 이거 이제 이해되냐고. 바꿔도 된다니까. 뒷문장 완전한 거. 우리 가족이 운전하다, 운전해서 가다. 이게 자동사야. 마을로 운전해서 갔어. 그냥 어느 날이 아니고 원데이만 나와도 되는데 그 어느 날에 우리는 마을로 운전해서 우리 가족은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해석하면 나는 집중했다. 의도 열심히 집중했다. 어디에? focus on이니까 아주 열심히 집중했는데 크고 큰 종이로 된 그로서리 식료품점 간판을 집중했다. 그 간판이 광고하고 있었다. 같은 유형의 상품을 바로 우리가 기르는. 자 하나씩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사인을 꾸미는 ing야. 어드버타이즈가 광고하다거든. 자 여기 못 빠졌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어. 물건이니까 위치, 사인 드니까 비동사를 맞춰서 쓰면 과거형이잖아. 뭘 이게 빠진 거야. 그럼 뭘 advertising 광고하고 있었다. 되겠지? 넘어갔고 마지막에 요거 관계동사. 뒷문장 어때? 이 대시 잡놈이라 그랬어. 왜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임을 알 수 있어? 우리가 grow는 자라다 일단은 자동사인데 이 선인사가 프로듀스잖아. 프로듀스는 동사로 생산하다고 있지만 전치사 뒤니까 명사일 거 아니야. 프로듀스가 명사로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어. 배추, 무, 상추 이런 거야.
그럼 이게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기른다 생산물, 농작물을. 되지? 그래서 이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지. 당연히 뭐 할 수 있고 생략해도 명사 겹치니까 구별이 되잖아. 됐어?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배운 거야.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개념을 배웠는데 이 규칙 때에는 관계대명사에서 좀 특별한 거, 이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 또 관계부사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 이런 거 이제 정리해보자. 어머나 이씨. 야, 은찬이 어디 갔어? 우리 아프다고. 뭐 맨날 아프고 맨날 빠지고.